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동안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리고 지금 중학생이 될 때까지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하는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3대가 공을 들여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가진 여성, 특히 또 전업주부까지 포함해서 아이를 기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공교육, 사교육 포함해서요, 상당한 교육비 부담도 있고요. 또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골고루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사회, 교육 편차가 심한 사회가 돼버린 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저도 함께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 판교 주민분들을 만나 뵈면서요,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지, 또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이 무엇일지 여쭤봐서 그걸 토대로 해서 1차 보육 교육 공약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게 보육이나 교육이 분당만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단연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아동을 돌보는 행위가 아니라 이런 교육비와 보육의 문제는 국가 장래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교육 보육 문제가 어려워서 저출산이 심각하게 되고요. 또 고령화 사회가 되게 되면 내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붕괴로 이어지게 될 거고, 국민연금 납부자까지 줄어들어서 저희의 국민연금 2057년 고갈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국내 노동시장 공급도 줄어들어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을 분담하는 그 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많은 직장 여성 그리고 전업주부분까지 보통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는 11가지, 12가지 전문가로서 어머니가 거듭나야 된다고 어머니의 그런 노고를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우리 집 앞에 직장 어린이집 공약이 가장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이 동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대다수가 오후에 이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한편 맞벌이 부부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홀로 어린이집에 남겨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27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희 아이를 제가 사실 저희 어머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애환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짐작합니다. 남아있는 보육교사분들에 대해서 사실 아이와 부모는 간절하게 바라고 또 조금씩 좀 눈치가 보이는 것도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권역별로 저는 이 맞벌이 부부 전용 어린이집을 좀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 어린이집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이 커리큘럼을 추가하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퇴근이 늦어지더라도 혼자 덩그마니 아이가 남겨져서 오히려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외로움이나 아니면 교육 기회에서 조금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체계적인 보육 프로그램 틀 안에서 아이들이 길러지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이번 공약의 취지입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나 단지, 1단지 1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좀 강화를 하고요. 기업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규제를 좀 더 세게 하는 강화, 분당형, 그러니까 분당만의 교육과 보육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구열, 교육열도 높은 데 반해서 기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당형 24시 키즈카페 운영 등을 제가 보육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육에 이어서 이제 아이들이 더 크면
교육 공약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교육 공약은 세계 속의 분당 판교로 글로벌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분당형 교육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 강남도 부러워하는 교육 1번지 분당으로 거듭나게 하자, 거기에 엄마로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느낌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 공약의 경우에는 갑자기 대치동 일타 강사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것은 사교육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공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일선 교사, 선생님들이 애써주시고 있고, 그 이후에 학교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의 경우에 보완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이색 공약, 분당형 온라인 명품 강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무슨 학원을 데려오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EBS라든지 공교육을 강화하는 교육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을 저희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모셔서 아이들이 보다 사교육비를 절감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 교육에 접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해 보고 싶다. 또 교육 편차를 줄여보고 싶다라는 바람을 이 공약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강남, 분당의 유명 강사들의 재능 기부 혹은 시비, 지자체 비용이 지원이 되면 더욱 좋겠죠. 분당 거주 학생을 위해서 온 오프라인 강좌를 개설하겠다라고 계획드립니다.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 우수한 학교 선생님과도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글로벌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조기 교육을 위해서요, 관내 유치원의 원어민 교사 채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서요, 관내 유치원의 영어 유치원화도 함께 병행해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 판교동에 위치한 그 유휴 특목고 부지를 활용해서요, 국제화 중고교를 유치하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지역민이 우선 선발되도록 하는 그 조건을 걸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요, 글로벌의 교육의 중심지로 분당 판교를 이끌겠다. 특히나 저희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혁신 성장의 메카 역할을 하는 이미 산업의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AI 4차 산업혁명에 분당에서부터 교육 인재가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그 사다리를 제가 교육과 보육을 통해서 잇고 싶고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편파 뉴스 데스크가 사실 이것저것 여러 곳에 눈치를 보다 보면 정작 분당 판교 주민들의 뜻은 배제가 되거나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국민 뜻, 그러니까 분당 판교 주민 뜻만을 받들어서 편파적으로 분당 주민 편에 서는 그런 편파 뉴스 데스크처럼 사실을 발라내겠다, 그리고 뜻을 받들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외로 보통은 이제 중립, 그 다음에 공정, 그런 뉴스의 인생을 살았던 제가 갑자기 편파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놀래서 많이 쳐다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봐주시는 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리디자인,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제가 한번 공약으로 말씀드려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동안에 이제 분당은 30년의 노후된 판교까지 노후된 아파트도 많고 또 보이지 않은 곳까지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이 녹슨 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이 지정 예고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을 경직되게 만든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탄력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앞서서 그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또 세제 감면까지 포함해서 이 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그걸 법안에다가 넣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광역교통망 추가 증설 같은 건 제가 오늘은 저희가 교통공약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만 보육과 교육을 먼저 발표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저희가 따로 떼놨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38호선을 포함해 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시간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워낙 그 국지도 57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 차가 많이 출퇴근길에 막혀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지하철을 까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분당이 고령화 연령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30, 40대 저희 이제 유권자 측만 보더라 하더라도 이 전체 경기도 안에서 3, 4위권에 들 수 있을 정도로 30, 40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청년층 분들이요. 그리고 이 주택을 온다면 거기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은 비교적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임대주택이 지금 110번지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발표를 보면은요. 근데 저는 정부가 진정으로 이 청년이나 신혼부부 분들에 대한 입장을 듣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3,000세대 가까이 들어옵니다. 정확하게는 2,990세대라고 할 수 있죠. 거기가 72,000평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가 다 가뜩이나 교통난이나 아니면은 지금 교육난이 겹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 도로뿐만 아니라 교육의 입지 환경,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아니면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지 이 부분이 저는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모두가 다 들어오신 분이나 아니면 미리 살고 계신 분이나 함께 잘 살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철회 요청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것은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들어오실 분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윈윈을 위한 전략이었었습니다. 그 이미 곳이 이제 지정도 되고 그 안에서 국토교통부나 LH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에 돌입하고 있는 야당 후보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고지를 지정하고 나서도 철회가 됐던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어쨌든 주민들과의 동의라고 하는 건 보다 면밀하게 이 안에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전철만 깔면 되니까 무조건 강행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당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근데 저는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철, 교통 인프라도 함께 확충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27년간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공무원, 공직자로서의 역할도 했지만 말이죠. 그건 뭐냐면 사실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국토교통위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관과 LH 사장을 불러들여서 감사처럼 그들에게 묻고 철저히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서현동 110번지를 주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들어오실 분이나 그리고 앞으로 이 안에 계셨던 분들이랑 함께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어쨌든 분당을 분당답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그 지혜를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공약을 발표만 하면 죄송한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상대당에서 저희 공약이랑 비슷한 걸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4년간 이곳에 계셨으면 충분히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실행 과정에서의 그런 좋은 점 또는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지점 그리고 잘 못한 점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저희가 내놓는 공약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거의 어떤 거는 단어만 살짝 바꾼 부분도 있어서요. 그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당 주민들은 그리고 판교 주민들은 그럴듯한 미사 여구에 현혹되실 정도로 그런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분당 주민, 판교 주민 모두가 통찰력과 해안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미사 여구로 그분들의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분들을 조금은 무시하는 경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정당당하게 갖고 있는 거 그동안 고민했던 거 꺼내놓는 계기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분당 판교의 의제가 분당 판교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분당 판교가 대한민국의 직종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산업지형을 다 응축시킨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탄천도 걸어보고 그 다음에 운중천도 걸어봤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분당 판교처럼 도심을
강이나 천이 가로지르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운중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 보기에 조금 좋지 않게 관리가 되지 않은 곳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고요. 탄천을 지나가면서도 제가 예전과 달리 나무도 줄어들고 물의 수량이라든지 물의 질도 굉장히 수질도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앙에서 내려왔지만 이런 미세한 거, 주민들이 걸어다니면서 내 아름다운 고장 분당 판교가 이렇게 4년간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미사여구의 난발 속에 그냥 방치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요. 분당 판교 주민만의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채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노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바라는 조그마한 소망이 그저 이거는 리모델링격으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념형 아젠다로 뒤덮여서 정작 주민들의 바라는 바가 묻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세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요즘같이 코로나19 사태로는 주민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공시가격을 13년 만에 최고치로 올려서 보유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연달아 세금 폭탄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정작 국민분들에게는 생색을 내면서 현금성 살포를 하면서 뒤로는 꼼수 증세를 하는 게 아닐까. 많은 분당 판교 주민들은 이야기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 억눌려 있는 그런 울분을 제가 지나가면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분당 판교 주민분들이 조금은 학력이나 소득 수준이 높으시다고 해서 무조건 이분들을 세금 폭탄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판교 말씀을 드리자면 판교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봤지만 융합과 혁신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국가 산업에 어떠한 원동력이 될 거지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IT 분야에 대한 투자나 블루프린트를 제가 총사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현장에 계신 기업인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뛰어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최저임금, 급격한 상향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석 달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됐는데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 52시간 소득주도 성장으로 따라와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규제를 풀어주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19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붉은 깃밥법을 아실 겁니다. 기득권 사업, 마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먼저 개발한 영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해서 깃발을 올려야 그제서야 자동차가 통과하게 하니까 자동차를 먼저 영국에 개발했음에도 미국과 독일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무려 30년간 그런 기득권과 자신들만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기업들은 제발 제가 판교에 있는 IT CEO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그분들의 요청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공무원분들 체육대회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기업에게 따로 잔소리를 하거나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규제로 연결됐기 때문이거든요. 풀어줄 건 풀어주고 묶어줄 걸 묶어주는 건 지금 국가 경제의 근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분당 판교는 그런 면에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제가 처음 내놓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미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들의 재능 기부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또 아이를 학원에 보내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 내에 다른 지역구 이에 계신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그분들과 손을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더 편차 없이 제공할 수 있다면 함께 손잡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 드는 이 자립재정에 있어서 비교적 충족한 재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돈이
적다라기보다는 돈이 충분하는데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특히 성남, 중원이나 수정까지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더 이런 교육기회 편차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일수록 더더욱 그곳에 출마한 후보들이 저와 같은 공약 개발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례가 구체적으로 다른 곳에 지원되면서 제가 그 결과가 어땠는지 보니까 상당히 그 구역 안에서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았고, 또 사교육비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었고, 그것이 또 아이들 사이에서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에게서 교육 기회 사다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는 걸 봤기 때문에 더더욱 분당형 교육으로 이 부분을 한번 보완해 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